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한 달여 전에 경찰 출석 때와는 달리 오늘은 짧지만 강하게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검찰에 소환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혜경 씨 컴퓨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사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과는요, 의상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그리고 잠옷 비장해 보이는 말까지 이런저런 면모를 볼 때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적극적인 반격을 지금 예고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나는 무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지금 사실은 이 경찰이나 검찰이 좀 우연을 엮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연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그랬을 뿐이지 나는 무죄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이제 경찰 조사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논조로 좀 대응을 할 텐데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그야말로 그동안 헛고생을 한 것이냐 그 반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려 4만 개가 넘는 댓글을 다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하면서 진짜 해경군 김 씨가 누군가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동안에 경찰과 검찰이 찾았는데 해경군 김 씨라고 인정할 만한 제3의 인물을 아무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개연성으로 볼 때 지금 김혜경 씨 말고는 또 다른 인물은 이건 뭐 포착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제 간 건데 본인은 저렇게 강력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자들에게요, 마치 준비된 듯한 답변을 한 뒤에요, 돌아설 때의 옅은 미소도 보였거든요. 억울하다. 지금 김혜경 씨는 어떤 의도일 거로 보이시나요?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뭐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측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아직 행방이 묘연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가 나오는 것을 모두 우연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우연히 겹쳤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요, 이런 핵심적인 확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아이보리색 의상을 입었는데 그 이전에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파란색, 저는 저의 억측일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색깔이었던 파란색을 입고 오늘은 민주당의 색이 전혀 배제된 하얀색을 입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응하는 기조가 민주당 안에서도 차라리 나를 벌어달라, 내가 제명되기를 바란다, 이런 희생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외롭게 홀로 이 진실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듯한 그런 의지가 저는 의상에서도 좀 읽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요,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요, 식사를 하러 따로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보통 검찰에 들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밥은커녕 이게 물도 한 모금 마시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담대한 걸까요? 일단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나왔던 김혜경 씨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해주세요. 오전 조사 어떤 부분 주로 설명하시는지. 휴대전화 자주 교체하신 부분이 좀 증거인멸 정황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식사 마치고 바로 오시나요? 오전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진실이 뭔가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과 본인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안에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어떤 갈등을 말씀하신 건가요? 수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와가지고요,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가시는 경우가 참 드물다고 하던데요. 부창부수일까요? 이 부부의 점심 식사는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김혜경 씨도 똑같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건 분명히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 받으러 들어간 사람들이 네. 뭐 곰탕을 먹었니, 뭘 먹었는지 그 메뉴를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렇죠. 그 메뉴에 따라서 뭐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검찰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변호인들하고 뭔가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네. 비밀 유지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네.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또 이후에 뭐 오전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네.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시 추가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한 네. 그런 용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외부 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일명 멘탈 갑이라 불리는 이재명 지사의 코칭도 있었을까요?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이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는 걸 보면 뭔가 작전 회의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애써 태어난 척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무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초조한 기색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대응 전략 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뭐 정말로 무죄이기 때문에 저렇게 평온하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혐의 내용으로 봐서는 네. 저렇게 이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나 어찌됐건 그 연출이 됐건 네. 본심이 됐건 굉장히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중간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잠깐 검찰에서 백브리핑을 보면은요, 이 교회 아이디가 생성되는데요. 혹시 김혜경 씨가 이게 가입한 게 아닌가 이 여부도 압수수색 통해서 좀 들여다본 것 같던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제 해경군 김씨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아이디랑 똑같은 아이디가요.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부부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증이라던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미루어 보게 된다면 실제로 김혜경 씨가 저 아이디를 그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아이디를 트위터에서도 쓰고 메일에서 쓰고 다른 SNS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황 증거들을 지금 검찰은 하나하나 착착 모아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인이나 측근들 같은 경우 핸드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강연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처분을 했다면 또 분실을 했다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분실됐는지를 정확하게 추궁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증거인멸인지 아니면 정말로 핸드폰의 행방이 묘연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 만료되는 13일에 한 하루 이틀 전쯤에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수사 결과를 놓고 기소장에 기소를 할지 말지도 결정되겠지만 기소를 할 때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지까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선택지는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아마 이재명 지사 부부 입장에서는 2명 다 불기소를 원하고 있긴 할 텐데요. 오늘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인 소환됐던 날 크리스마스 시를 전달받고요. 자신의 도정에 차분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의 선택지와 관련해서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은 2명 다 기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차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만 기소되고 김혜경 씨는 기소가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2명 중에 1명만. 네, 2명 중에 1명 어느 네. 한쪽이든 기소가 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명 지사 쪽으로 보면은 김혜경 씨만 기소가 되고 본인은 기소가 안 되는 게 나중에 가서 본인의 직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김혜경 씨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 아이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네. 결국은 그게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경기지사 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건 자체의 사안이 아주 위중하고 엄청나게 네. 중대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부분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입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소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또 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도정을 이끌 수 있고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해경 김 씨 트위터가 김혜경 씨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만약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모욕적인 그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장 민주당 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치 도의의 문제가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는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을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요. 지금 민주당 상황은 더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 나왔을 때도요. 마치 이 지사의 지지와 반대 입장이 갈라진 것처럼 모세 앞의 길처럼 쫙 갈라졌거든요. 그 장면으로 먼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힘내라! 김혜경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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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수사 촉구한다! 김혜경은 죄가 없다! 힘내라! 김혜경! 원래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공투리 공소시효 만료까지 앞으로 90회가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원이요.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를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오늘 제출이 됐더라고요. 끝갈 데 없이 소용돌이가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싸움이 어떻게 보면 친문계 대 친이계 싸움으로 지금 이제 비화가 되고 네. 있는 그런 그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당내 그렇게 조직적인 기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일부 지지 세력들이 있죠. 네. 그 중에는 아주 핵심 지지 세력들도 있는데 그 핵심 지지 세력들이 일단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에 좀 나선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난 절대로 탈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있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그 친 이재명계들로서는 일종의 이제 그 총동원령 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 지사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 보호에 나서겠다. 네. 지금 이제 그 상황까지 온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내분이란 말이죠. 자, 이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러면 유리할 것이냐. 네. 역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고민도 지금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보실 때는 검찰의 기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이 지사에게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까요? 그러니까 뭐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이제 빨리 네. 무죄로 이제 확정되는 그거를 아마 기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검찰 기소 단계까지는 아마 이재명 지사나 뭐 김혜경 네. 씨도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내심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법원에 넘어가서는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사이에 당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자진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네. 버티다 보면 역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빨리 해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또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자, 이 검찰 수사 앞으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상당히 좋지 않은,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일 것 같다고 이 지사 측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사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기소할지 말지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법적인 공방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자신을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이 해당 방송국과 이재명 지사는 약 1억 원 상당의 어떤 명예훼손 소송을 이재명 지사가 걸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 잘못된 보도라고 1차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네. 그에 굴하지 않고 이 방송국에서는 더 많은 제보를 기다린다는 공지를 올린 다음 이번에 2차 보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제작진과의 감정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다루는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태국에 있는 파타야 클럽 리조트에서 한국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내용입니다. 조폭들에게.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국민들 보기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건과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같이 연루되어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지사 측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네. 검찰은 상당히 좀 꼼꼼하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라진 휴대폰 8초 동안 왠지 통화가 연결된 것 같았다라는 부분까지요. 아마 확인은 했는데 어떤 건지는 알려주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요.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을 냈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검찰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다시 이제 추가로 경찰이 그 사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기소 처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가 충실히 됐다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소환 조사는 그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네. 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건이 지금 여당 내에 사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 쪽 입장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면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도 한 1년 정도 있으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법적인 결론은 1년 안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자꾸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네. 뭔가 얻어지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더 내부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네. 차라리 사법 처리 절차를 최대한 받아가면서 좀 명예로운 퇴진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억울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면은 진짜 이재명 지사도 다치고 민주당도 다치고 나중에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한 비안이든 시안이든 뭔가의 새로운 안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당 후사 입장에서 네. 좀 거취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